안녕하세요. 그림 속의 시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코너를 맡고 계신 김민호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갈 그림은 그 바로크 양식을 확립한 17세기 유럽의 대표 화가죠. 루벤스의 시몬과 페루입니다. 일단 이 루벤스는 처음 보고 좀 놀란 게 일단 화가는 좀 가난하고 좀 뭔가 궁핍해 보이는 얼굴을 갖고 있다고 상상을 했는데 이 루벤스는 뭔가 되게 기품이 있고 뭔가 부유한, 뭐 세련되면 굉장히 느껴지는 화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가는 어떤 화가였는지. 네. 맞아요. 보통 화가는 살아생전에는 어렵게 살다가 죽고 나서 이제 그림을 평가받고 유명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루벤스는 원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했지만은 또 궁중 화가일 뿐만 아니라 외교관으로 활동도 하고 또 그 공을 인정받아서 기사라는 자기도 받고 또 명예 박사학위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루벤스는 다른 화가와 달리 살아서도 존경과 대접을 받는 유명한 화가였다는 게 좀 특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 속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일단 언뜻 보기에는 늙은 노인과 젊은 여자와의 그 이상한 좀 부적절한 애정 행각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림 속에 그 수갑을 찬 노인 같은 경우에는 팔에 노인인데 막 근육이 막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그림이 도대체 어떤 그림인지 그 속내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림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센세이션하죠. 그죠? 늙은 노인이 젊은 처자의 이 가슴을 이렇게 좀 말하기도 불편한 그런 걸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루벤스가 이런 그림을 왜 그렸을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선 그림에 들어가기 전에 루벤스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크잖아요. 네. 그 바로크 얘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바로크 미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 전시되어 있는 그림들을 쭉 보다 보면 이 그림은 양식이 바로크 양식이다, 아니면 또 낭만주의 양식이다, 또 사실주의 양식이다,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 몇 가지 미술 사조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임프레션, 즉 인상파라 그러면은 고흐나 고갱처럼 막 그림이 이렇게 붓으로 그냥 새털처럼 막 이렇게 그림이 빛을 표현한 그림은 누가 보든지 아직은 인상파 그림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리고 바로크 미술은 저거 바로크 미술이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근육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의 근육이 바로크 미술에 등장하는 그 남자 주인공들은 대부분 다 거의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막 나와 있는 거의 근육들이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인체를 이 화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더 왜곡해서 더 강조하는 거, 그게 바로크 미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루벤스 그림의 대표적인 그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그림이 하나 있고, 아마 이제 우리 편집할 때 넣어주실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십자가를 내림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는 병사, 로마 병사의 근육을 보면 정말 근육이 금방 터질 것 같아요. 헐크처럼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과장되고 왜곡된 표현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어둠과 밝음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조화시킨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대비시킨다는 게 바로크 미술이. 그렇게 보면 이 그림도 페론과 시몬이라는 이 그림도 일단 노인의 근육이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왜곡되게 우퉁퉁하죠. 그 다음에 여성의 그 가슴도 굉장히 더 강조해서 왜곡시켜 놓고, 그 다음에 뒤에 배경도 까맣고
그거에 비해서 여성은 굉장히 하얗죠. 예. 이렇게 음영을 극단적으로 배치한다는 이게 바로크 미술입니다. 다시 들어가서 이 페론과 시몬이라는 것은 이 부적절한 연인의 관계가 아니고 아빠와 딸의 관계입니다. 지금 처자는 이 젖을 물리고 있는 이 처자는 딸이고 그리고 이 젖을 먹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이름이 시몬이고 이 딸 이름이 페로. 그래서 시몬과 페로 이건데 시몬이 그 왕의 노염을 사서 굶어 죽는 형벌. 그러니까 이 굶어서 죽을 때까지 그 옥에 가두어두는 형벌을 받게 돼요. 그 죽어가는 아버지가 마음에 쓰인 그 딸 페로가 병사들에게 이 사정을 해서 이 젖을 아버지가 죽지 않게 젖을 주는 거예요. 모르게 지키는 병사들에게 부탁을 해서 아무도 모르게 젖을 주는. 그래서 이게 말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딸의 효심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의 형을 면제해 준 아주 아름다운 얘기죠.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효녀 심청이 그렇죠. 그런 거네요. 심청이하고 비슷한 걸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림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아니까 굉장히 감동적이고 아름다운데 이렇게 보면 사람의 편견이나 맞아요.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림을 딱 봤다. 그러면 이 여자의 젖가슴을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젖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애정 행각을 하는 거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그리고 사람의 포커스가 지금 이 남자의 입과 여성의 가슴에 이 포커스가 집중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우선 이 남자 손목이 뒤로 가서 묶여있다는, 수갑이 채워져 있다는. 네네. 그리고 이 여자가 시선을 참 부끄러워하면서 시선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저 창살 뒤로 병사들이 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보면 이 장소가 최소한 감옥, 옥이라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상황이 절박하다. 그럼 이거는 애정행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사연이 있을 텐데라고 보다 객관화된, 보다 가치 중립적인 시각으로 그림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그런 게 있죠. 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뭐 이런 깨달음이 드는데요. 예전에 이 루벤스의 그림을 갖고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진실과 거짓 논쟁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논쟁이었는지. 참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인터넷에서 이 그림이 루벤스의 시몬과 페로라는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이게 푸에토리코 사람이 그린 그림이다. 푸에토리코에서 똑같이 그 설정은 똑같이 해놨더라고. 푸에토리코에서 그 국가를 위해,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그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딸이 젖을 물리면서 아버지를 구했다라는 얘기의 스토리는 똑같은데 주인공을 시몬과 페로가 아닌 푸에토리코에서 푸에토리코의 독립을 주장한 아버지와 딸로 둔갑을 한 것이고, 그래서 푸에토리코 국민들의 애국심과 민족혼을 상징하는 그림이다. 그리고 이 그림이 원본이 푸에토리코 국립미술관에 보관 중이다. 뭐 이런 게 인터넷에 돌아가지고. 거기 있나요? 아니죠. 전혀 없죠. 그런데 그게 진실인 것처럼,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는 루벤스의 그림이야. 그러면, 무슨 소리야. 그럼 푸에토리코 그림이야. 이게 오히려 정설인 것처럼 그런 적이 한때 있었습니다. 거짓인데, 그렇죠. 사실이냐, 그렇게. 요즘에 인터넷을 키면, 들어가면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인터넷 문제인 것 같은데. 오늘 그 그림 속의 시사 이야기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이 루벤스라는 화가와 그리고
시몬과 페로라는 그림, 이 키워드지만 이 그림 속에서 오늘 논의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보다 가치 중립적인 시각.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으면 그 정보를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자기가 받은 정보를 보다 더 객관화시키는 훈련,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옵니까? 하더라. 네, 뭐 바로 최근에만 해도 뭐 박지성 선수가 누구랑 뭐 결혼을 하더라, 안 하더라, 뭐 이런 얘기. 수십 번 사람이 뭐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정보들을 듣고 여과 없이 그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기보다는 가치 중립적으로 해석하고 보다 객관화시키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훈련을 하자. 뭘 들으면 그래? 근데 이 그림을 보고 뭐야 저거? 할아버지가 저 젊은 처자 저절 뭐야 저거? 하기 전에 뭐지? 좀 더 가치 중립적으로 병사들이 있네? 창살이 있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있네? 좀 더 객관해져. 그러면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지 않는가. 그런 몇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특히 정치인들,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뭐가 사실이냐, 뭐 예컨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런 역사 교과서를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 역사 교과서를 썼는데 만중근 의사를 깡패로 표현했다. 유관순 여사를 무슨 이상하게 폄하했다. 뭐 이런 식으로 김구를 빈 라덴이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김구를 빈 라덴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표현할 리가 없잖아요, 교과서에.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확인도 하기 전에 그런 우파 교과서 다 없애야 돼. 그 쓴 교수가 누구야? 그렇게 해서 이지매를 하고 하는 그게 오늘날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루벤스의 시몬과 페로라는 이 그림을 좀 벽에 탁 붙여놓고 내가 섣부른 어떤 판단할 때마다 그림을 보고 그래. 보다 더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화된 어떤 의식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뭔가 굉장히 깨달음이 있는 굉장히 마음이 와닿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이제 이걸 항상 이렇게 좀 색상 감춰주고 비판하는 의식을 좀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루벤스의 시몬과 페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한번 그림을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보시고 한번 본인의 지금까지의 어떤 너무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뭐 판단하지 않았는가 한번 그런 반성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인 비판과 비난 뭐 이런 것들이 좀 사회에서 없어지길 바라며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바쁜 시간에도 너무 재밌고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